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한국어 3을 공부하고 있는 배소영입니다. Chào các bạn, tôi tên là Hương. Tôi sẽ giúp các bạn học tiếng Hàn trình độ cấp 3. Hy vọng nội dung giờ học có nhiều điều lý thú, bổ ích đối với các bạn. 네, 오늘은 제4과 쇼핑 단원을 공부를 해볼 텐데요. 선생님은 어디에서 쇼핑하는 걸 좀 좋아하세요? 저는 주로 시장에 가요. 인터넷은 옷은 입어 본 수 없으니까 좀 불편해요. 인터넷은 참 편리하긴 하지만 이런 입어볼 수 없다는 점이 좀 불편한 것 같네요. 그런데 외국인으로서 시장에 가서 쇼핑을 하시면 옷의 이름을 모른다거나 사이즈를 몰라서 불편한 점도 있으시죠? 네. 그것도 외국인에게 불편한 점이 되네요. 네.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쇼핑 단원을 공부하시면 한국에 와서 충분히 혼자 쇼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본 어휘를 먼저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의복 관련 어휘입니다. 의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옷을 얘기하는 건데요. 옷을 나타내는 어휘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면 이 어휘 중에 어떤 사람이 입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신사복, 숙녀복, 아동복이 바로 그런 어휘인데요. 여러분 많이 보신 것 같으시죠? 이제 백화점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단어들인데요. 1층에 신사복, 2층 숙녀복, 3층 아동복처럼 이렇게 많이 보신 어휘들입니다. 신사복은 그러면 누가 입는 옷일까요? 바로 남자들이 입는 옷인데요. 그래서 남성복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네, 그 다음에 숙녀복은 누가 입을까요? 여자가 입겠죠. 그래서 여성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복은 아이들이 입는 옷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정장과 캐주얼은 어떤 의미의 어휘들일까요? 이 정장과 캐주얼은 입는 장소에 따라서 옷의 이름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정장이라는 것은 예의를 갖춰야 되는 상황에서 입어야 되는 옷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면접 시험을 볼 때는 어떤 옷을 입고 가시겠어요? 저와 같이 좀 단정한 옷을 입으시겠죠? 그런 옷을 정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남성 정장과 여성 정장은 조금 이름이 다른데요. 이 남성 정장을 얘기할 때는 양복이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남성 정장이죠? 네, 여성의 정장은 그냥 정장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캐주얼은 언제 입는 옷일까요? 특별한 상황이 아닌 평소에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캐주얼은 사실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캐주얼하게 입다라고 사용한다면 편하게 입었다라는 의미로 쓸 수 있고요. 그냥 캐주얼이라는 명사로 쓴다면 편한 옷이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사이즈 관련 어휘입니다. 이 사이즈라는 것은 옷의 크기를 말하는데요. 한국어에서 옷의 크기는 치수라고 합니다. 사이즈는 영어인 거죠. 치수를 얘기할 때는 보통 여성의 경우 이 상의를 얘기할 때 5566처럼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의를 얘기할 때는 인치로 얘기하는데요. 인치. 그래서 26, 27 인치와 같이 허리의 인치를 얘기해서 치수를 표현합니다. 근데 남성의 경우에는 상의가 조금 다른데요. 남성의 경우에는 이 상의를 표현할 때는 95, 100, 105와 같이 좀 다른 사이즈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95는 보통 스몰 사이즈 정도고요. 100은 미디움 사이즈, 105는 라지 사이즈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잘 맞다, 헐렁하다, 끼다라는 말도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옷의 사이즈를 표현하는 어휘들인데요. 제일 좋은 것은 옷과 내 몸이 적당하게 맞는 것이겠죠? 그래서 옷하고 내 몸이 좀 비슷할 때는 잘 맞는다 라고 사용할 수 있고요. 옷이 내 몸보다 조금 클 때는 헐렁하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옷이 내 몸보다 좀 작을 때는 끼다 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옷이 잘 맞는다, 옷이 헐렁하다, 옷이 낀다와 같이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교환, 환불 관련 어휘입니다. 교환이나 환불은 어떤 의미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교환하다와 환불하다처럼 동사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교환이라는 것은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산 옷과 다른 옷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환불이라는 것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산 옷을 갖다 주고 돈을 돌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환이라는 것은 바꾸는 거기 때문에 옷이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옷으로
그래서 을과 을호라는 조사를 사용해서 예를 들면 바지를 치마로 교환하다와 같이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무난하다라는 형용사를 잠깐 볼까요? 무난하다라는 말은 좀 특별하지 않다, 뭐 나쁜 점은 없다, 마음에 들진 않지만 나쁜 점은 없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무난한 옷을 샀을 때는 교환하거나 환불하는 일이 많지 않겠죠. 그렇지만 보통 우리가 튀는 옷을 사면, 튀다라는 동사인데요. 튀는 옷을 사면 교환하거나 환불할 일이 많아집니다. 튀는 옷은 어떤 옷일까요? 색깔이 진한 옷이 보통 튀는 옷인데요. 이 색깔이 진하다는 아주 강한 색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검은색에 가까운 색깔로서 좀 강한 색깔은 색깔이 진하다라고 얘기하고요. 조금 부드러운 색깔, 핑크와 흰색처럼 그런 거는 연하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역시 교환 환불 관련 어휘인데요. 교환하거나 환불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요? 그 옷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에 교환하거나 환불을 하겠죠? 옷이 마음에 든다면 교환하거나 환불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쇼핑의 유형 관련 어휘입니다. 쇼핑의 장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쇼핑센터나 할인 매장이 있습니다. 쇼핑센터는 다 아실 것 같고요. 할인 매장은 옷을 싸게 파는 곳이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쇼핑센터나 할인 매장 말고도 인터넷 쇼핑이나 홈쇼핑으로도 많이 쇼핑을 하십니다. 인터넷 쇼핑은 집에서 컴퓨터로 쇼핑을 하는 것이고요. 홈쇼핑은 집에서 텔레비전 화면을 보면서 전화로 쇼핑을 하는 그런 쇼핑 형태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쇼핑하고 홈쇼핑을 하면 직접 가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좀 쇼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주문하다, 배송하다, 반품하다는 이것과 관련된 어휘들입니다. 주문이라는 것은 제가 상품을 보고 마음에 들었을 때 그 상품을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주문인 거죠. 그 다음에 배송이라는 것은 그 상품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품이라는 것은 상품을 받은 후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시 돌려줘야 되겠죠. 그런 걸 반품하다라고 합니다. 네, 오늘 어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효영 선생님하고 오늘 배운 어휘를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Các bạn đã học rất là nhiều từ mới cùng với cả cô Soyeon. Tôi sẽ cùng với các bạn xem 3 từ này là 3 từ nào nhé. Tình huống số 1. Chúng ta đã trả tiền rồi và bây giờ chúng ta muốn nhận lại cái số tiền đấy. Đây gọi là gì đấy ạ? Hoạt động trả lại tiền. Nhận lại tiền. Hoan bùn. Tình huống số 2. Bạn đã mua một món đồ nhưng bây giờ bạn muốn đổi thành món đồ khác. Tức là đổi đồ đúng không ạ? Kiểu hoàn. Tình huống số 3. Bạn ở nhà lựa chọn hàng hóa và mua ở nhà mình. Với cái tình huống này thì có thể có 2 từ. Nếu mà bạn gì đây ạ? Xem tivi. Đấy, các bạn sẽ có từ home shopping. Thế còn nếu mà bạn mua sắm ở trên internet thì các bạn sẽ có gì đây ạ? Internet shopping. Vậy các bạn hãy ghi nhớ những từ này nhé. Mẫu câu ngữ pháp thứ nhất trong bài học ngày hôm nay chúng ta sẽ học là mẫu câu 은는 대신에. Với mẫu câu 은는 대신에 này, phía đường trước có thể là tính từ hoặc là động từ. Để thể hiện nội dung phía đằng trước không được diễn ra, thay vào đó là nội dung ở phía đằng sau. Hành động phía đằng trước không được diễn ra, thay vào đó là hành động ở phía đằng sau. Và với cái nghĩa này tương đương với cả tiếng Việt là thay vì, thay cho, thay là cái gì đó. Đấy. Ở trong cái phần này sách giáo khoa của các bạn cũng có đề cập đến một cái nội dung nữa, tức là nhiều trường hợp thì người ta sử dụng mẫu câu 은는 대신에 cho ý nghĩa là đền bù, bù cho cái gì đó. Cụ thể trong cái việc sử dụng của nó với mẫu câu 은는 대신에 đối với cả động từ, đối với cả tính từ, với thời hiện tại và thời quá khứ như ở trên bảng đây các bạn đang nhìn thấy. Vậy cô Soyeon sẽ giúp các bạn các cái ví dụ chi tiết. 교재 73쪽에 예문을 보시면서 은는 대신에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음악회에 가는 대신에 영화를 보는 게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가고 싶은 건가요? 지금 영화를 보러 가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음악회 대신에 영화를 보자 라고 얘기한 걸 보면 이 사람은 음악회와 영화가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음악회와 영화가 비슷하니까 바꾸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신에는 앞에 것과 A와 B가 좀 비슷한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바꿔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이거 대신에 이걸로 바꿉시다. 이거 대신에 이걸 합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음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예문은 대화문인데요. 화씨, 이 일 좀 도와주세요. 그럼 제가 도와주는 대신에 커피 한 잔 사세요. 자, 이제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도움을 요청하고 있죠. 부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탁에 대한 대가로 커피를 사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에 대한 도움이죠. 도움에 대한 대가로 커피를 한 잔 사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 이 사람은 도움과 커피 한 잔을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비슷한 성격의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두 개를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이런 고마운 일을 해주는 것에 대한 보상인 거죠. 이 보상이라는 것은 어떤 고마운 일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고마움의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마움의 표시로 커피를 사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는 대신에는 비슷한 성격 두 개를 바꾸는 것이거나 아니면 어떤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이것을 해달라고 얘기할 때 자주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다음은 효영 선생님과 연습을 또 해보시겠습니다. Các bạn đã hiểu mẫu câu 은는 대신에 chưa ạ? Tôi sẽ giúp các bạn một lần mẫu câu 은는 대신에 trong đoạn thoại nhé. Chúng ta xem đoạn thoại này. Người A nói là gì? 현금이 좀 부족한데 카드는 사용해도 돼요? Người B nói là gì? 그러면 đấy, 카드는 사용해도 돼요. Người A nói là vì tôi thiếu tiền mặt thế cho nên tôi dùng thẻ có được không? Người B nói là được, vậy hãy dùng thẻ đi. Ở chỗ này chúng ta sẽ đưa vào một cái từ là gì? Thay vì là tiền mặt thì hãy dùng thẻ. Vậy chúng ta sẽ đưa vào đây từ gọi là gì đây ạ? 현금. Vì 현금 là danh từ cho nên là chúng ta sẽ dùng 현금 대신에. Cho câu này. Chúng ta xem một câu tiếp theo. 그 정장은 가격이 cái gì đó 디자이 별로예요. Các bạn sẽ thấy nhá, ở đây 디자이 별로예요, đây là một tính từ. Thiết kế thì không mấy, không đẹp lắm. Thế và ở phía đường trước 가격이, đấy đã có sẵn danh từ. Chúng ta sẽ phải tìm một tính từ để điền vào chỗ trống này. Theo tôi thì chúng ta sẽ gì đây ạ? Điền tính từ 사다. 산 대신에. Tức là thiết kế này gì? Thay vì là giá thì rẻ nhưng mà gì đây ạ? Thiết kế này thì lại không đẹp lắm. Bộ trang phục này. Vậy chúng ta sẽ kết thúc cái mẫu câu 은는 대신에 ở đây và chuyển sang mẫu câu ngữ pháp thứ hai trong bài ngày hôm nay sẽ học là 기는 하다. Mẫu câu 기는 하다 này có thể đi với tính từ hoặc có thể đi với động từ cũng được. Thế và tương đương ở trong tiếng Việt có nghĩa là cái gì đó hay là trạng thái nào đó, cái hành động nào đó có thì có, thế nhưng mà đấy, ở phía đằng sau có một nội dung khác nữa bổ sung. Ví dụ như là đẹp thì có đẹp nhưng mà, đấy, hay là gì đấy, tốt thì có tốt nhưng mà. Đấy, thì các bạn sẽ thấy rằng là mẫu câu 기는 하다 là gì đấy ạ? Nội dung vế đường trước thì người nói người ta cũng công nhận cái nội dung đấy, nhưng đối với cái người nói thì cái nội dung phía đằng sau mới là cái nội dung mà thực sự người ta thấy nó phù hợp hơn, hay là đấy mới là cái quan điểm chính của người ta. Đấy, thế vậy các bạn sẽ xem cái sử dụng của 기는 하다 với cô Soyeon nhé. 교재 74쪽의 예문을 보면서 기는 하다를 조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마음에 들기는 하지만 좀 비싸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마음에 들다와 비싸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드는 것은 좋은 쪽이죠. 긍정적인 것이죠. 비싸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죠. 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이 조금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함께 있다라고 표현할 때는 기는 하다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같이 있어요 라는 의미로 마음에 들기는 하지만 조금 비싸요 라고 얘기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대화문에서 어떻게 쓰는지 볼까요? 대화문에서는 질문이 있으니까요. 이 질문에 대한 긍정과 부정을 지금 사용해서 얘기하시면 되겠는데요. 친구를 만나서 재미있게 보내셨어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한 긍정,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부정을 대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긍정은 뭘까요? 만나기는 했다. 그래서 만나다라는 부분을 지금 긍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나기는 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금방 헤어졌어요. 이 부분은 재미있게 보냈냐는 질문에 대한 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대답과 부정적인 대답이 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기는 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기는 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금방 헤어졌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효영 선생님하고 다른 예문으로 연습을 해보시겠습니다. Cô Soyoung đã giúp các bạn hiểu và biết cách sử dụng của 기는 하다. Tôi sẽ giúp các bạn với hai cái ví dụ nữa nhé. Ở trong đoạn thoại này, người A nói là gì? 찬 어울리는데 이걸로 하세요. Người B nói cái gì đó nhưng mà rất là đắt, vì thế cho nên là tôi sẽ chọn cái khác. Vậy các bạn sẽ thấy ngay là gì đây ạ? Người A nói là rất là hợp đấy, bạn hãy mua cái này đi. Người B sẽ phải nói cái điều gì đó nhưng mà quá đắt. Ví dụ như là gì? Tôi cũng thích đấy, tốt thì cũng tốt đấy, thích thì cũng thích đấy, thế nhưng mà nó đắt quá nên tôi sẽ chọn cái khác. Theo tôi ở trong trường hợp này các bạn sẽ dùng động từ gọi là động từ gì đấy ạ? Tôi thích thì tôi cũng thích đấy. 마음에 들다. 마음에 들다. 든기는 đúng không ạ? 하지만 너무 비싸요. Và chúng ta sẽ có câu là gì? 마음에 들기는 하지만 너무 비싸요. 다른 걸로 볼게요. Trường hợp thứ hai, 커피숍 분위기가 정말 좋지요. Người B nói cái gì đó nhưng mà 사람이 만나서 시끄러워요. Người A nói ở đây phải là gì đây ạ? Bầu không khí trong cái quán cà phê này rất là hay đúng không? Thế người kia sẽ nói một cái ý kiến đồng tình, nhưng theo ý kiến của họ thì ở đây là gì đây ạ? Nhiều người quá nên hơi ồn ào. Vậy chúng ta sẽ điền cái gì vào đây ạ? 분위기가 nó sẽ là 분위기가 좋기는 하지만 사람이 만나서 시끄러워요. Vậy chúng ta sẽ kết thúc mẫu câu 기는 하다 ở đây nhé. 네, 오늘은 쇼핑을 한 후에 물건을 교환하는 상황을 대화문으로 보실 텐데요. 상황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여기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하는 이유가 첫 번째로 나와 있는데요. 색상이 너무 진하다. 이게 이제 교환의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색깔이 너무 진해서 강해서 평소에 입기가 좀 어렵다 이런 이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 무엇으로 교환하고 있나요? 티셔츠를 청바지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교환하는 물건이 나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좀 더 비싸니까 돈을 더 내야 한다. 이것은 교환의 방법입니다. 돈을 더 내면 교환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런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서 대화문을 보시겠습니다. 며칠 전에 티셔츠를 샀는데 교환하려고요. 왜요? 마음에 안 드세요? 마음에 들기는 하지만 색상이 너무 진해서요. 그럼 이쪽에서 맞는 사이즈를 골라보세요. 티셔츠로 교환하는 대신에 청바지로 교환해도 돼요? 네, 그런데 좀 더 비싸니까 돈을 더 내셔야 하는데요. 대화문 잘 보셨나요? 이제 그 정보들을 대화문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교재를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까 나와 있었던 정보들이 뭐가 있었죠? 이유가 있었죠? 교환하는 이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엇으로 교환하는지, 교환하는 물건이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교환하는 방법들이 있었죠? 방법.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며칠 전에 티셔츠를 샀는데 교환하려고요 라고 얘기하니까 왜요? 마음에 안 드세요? 라고 이유를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유에 대한 대답을 보겠습니다. 마음에 들기는 하지만 너무 색상이 진해서요. 그래서 기는 하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주인의 질문, 마음에 안 드세요? 라는 것에 대한 긍정은 있지만 또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 그래서 색상이 진한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교환하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것으로 교환하고 싶은지 볼까요? 티셔츠로 교환하는 대신에 청바지로 교환해도 돼요. 티셔츠로 교환하는 대신에
청바지로 교환해도 돼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셔츠와 청바지는 사실 같은 옷이기 때문에 바꿔도 상관없는 물건들이죠. 그래서 교환하는 대신에 청바지로 교환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인은 그 방법을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네, 그런데 좀 더 비싸니까, 청바지가 좀 더 비싸니까 돈을 더 내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교환의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화문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며칠 전에 티셔츠를 샀는데 교환하려고요. 왜요? 마음에 안 드세요? 마음에 들기는 하지만 색상이 너무 진해서요. 그럼 이쪽에서 맞는 사이즈를 골라보세요. 티셔츠로 교환하는 대신에 청바지로 교환해도 돼요? 네, 그런데 좀 더 비싸니까 돈을 더 내셔야 하는데요. 대화문 영상 잘 보셨나요? 이제 상황을 바꿔서 대화문 만들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상황을 같이 확인해 볼까요? 먼저 교환하려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옷이 좀 헐렁하다. 사이즈 관련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이즈가 좀 크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꾸고 싶은 물건, 교환하고 싶은 물건이 나와 있습니다. 반바지를 원피스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환하는 방법이 나와 있겠죠? 교환하는 방법은 영수증이 없으면 교환할 수 없다니까 교환하고 싶으면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보로 대화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루이엘 씨가 며칠 전에 티셔츠를 샀는데 교환하려고요 라고 얘기하니까 주인이 왜요? 마음에 안 드세요? 이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부분은 이유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교환하려는 물건,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교환하는 방법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화문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주인은 할 테니까 여러분이 루이엔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왜요?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럼 이쪽에서 다른 걸로 골라보세요. 네, 그런데 영수증이 없으면 교환을 할 수 없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좀 어려웠나요? 자, 대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유입니다. 마음에 들기는 하지만 좀 헐렁해서요. 그래서 어하서요를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기는 하다를 사용해서 앞부분에 대한 긍정. 마음에 들기는 하지만 부정적인 부분, 좀 헐렁해서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교환하려는 물건이 나와 있겠죠. 자, 반바지로 교환하는 대신에 원피스로 교환해도 돼요. 반바지를 원피스로 교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는 대신에를 사용해서 두 가지 비슷한 물건을 바꾸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에 방법입니다. 네, 그런데 영수증이 없으면 교환할 수 없는데요. 교환을 하고 싶으면 영수증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로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흐엉 선생님과 읽기 공부를 하실 텐데요. 자, 그러면 읽기를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Ở trong phần bài đọc của chúng ta ngày hôm nay chúng ta sẽ xem hai đoạn đọc. Một đoạn đọc là một người ta đã mua cái áo thế và không vừa ý cho nên là người ta đã đổi. Thế nhưng ngay kể cả cái áo đổi này thì người ta cũng không vừa ý, nên người ta lại muốn đổi lại một lần nữa, hay là người ta sẽ nhận lại tiền. Và vì cái suy nghĩ đó cho nên là người ta đã đưa cái nội dung này lên trên internet để chia sẻ và nhận được tư vấn. Đoạn đọc thứ hai là đoạn đọc comment cho cái nội dung mà người thứ nhất đã đưa lên. Vậy chúng ta sẽ xem đoạn đọc thứ nhất nhé. ở đoạn đọc thứ nhất người ta nói là gì? 제가 G마켓에서 코트를 샀는데 지수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교환 신청은 했어요. Câu thứ nhất dừng lại ở đây. Tôi đã mua một cái áo khoác ở Gmarket nhưng mà nó không vừa, thế cho nên là tôi đã đăng ký đổi. Thế và 그래서 교환 상품은 받았는데 이번에는 너무 헐렁해요. Đấy. Câu chuyện tiếp theo là gì đây ạ? Vì thế cho nên là họ đã nhận được hàng đổi rồi. Thế nhưng mà lần này thì lại quá là 헐렁하다, quá là rộng rãi. 어떻게 하지요? làm thế nào được bây giờ nhỉ? 코트 대신에 다른 옷으로 교환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환불을 받고 다른 곳에서 구입하는 게 좋을까요? Người ta có một cái nội dung
đang lăn tăn. Tức là gì đây ạ? Thay vì là cái áo khoác, hay là bây giờ tôi sẽ đổi sang một cái áo khác. Hay là nếu mà không thì tôi nhận lại tiền và đi mua hàng ở một gì đây ạ? Nơi khác. Thế, và có một cái câu cuối cùng là tôi sẽ chờ cái sự comment hay là trả lời của các bạn. Đấy. Thế thì đây là cái mà cái người mua cái áo đã đổi áo một lần. Đấy, cái lần thứ hai và cũng vẫn không vừa ý và muốn đổi lần nữa. Đấy, bây giờ anh ta đang lăn tăn giữa việc là gì đấy ạ? Đổi áo một lần nữa hay là nhận lại tiền để đi mua sắm. Đấy, thế vì thế cho nên là chúng ta sẽ xem một cái comment cho cái đối tượng này. Cái người này, người comment cho cái đoạn viết trước, nói là gì đây? Theo tôi ấy thì gì đây ạ? Việc mua hàng hóa ở trên internet là rẻ nhưng mà không thể mặc được thử, cho nên là cũng có một chút vấn đề. Cái người này người ta nói ngay là như thế. Rẻ thì có rẻ nhưng mà không mặc thử được. Đấy, không mặc thử được. Vì không mặc thử được cho nên là cũng hơi có một chút vấn đề. Anh ta nói tiếp là gì? 한 번 교환은 했으니까 또 다시 교환하는 것보다는 환불은 받는 것이 좋겠어요. Anh ta nói là gì? Vì bạn đã đổi hàng một lần rồi, thế cho nên là nhận lại tiền có khi hay hơn. Đấy, ý kiến của anh ta comment cho cái câu hỏi của người lúc ban đầu là tôi đã đổi áo rồi, bây giờ tôi nên đổi thành một cái áo khác nữa hay là tôi lại gì đây ạ? Nhận lại tiền. Đấy, ý kiến của anh ta là gì đấy ạ? Bạn đã đổi áo một lần rồi thì theo tôi bây giờ là nhận lại tiền. anh ta có nói thêm là gì? 그리고 앞으로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하는 대신에 옷 가게에 가서 입어보고 사는 게 어때요? Ở câu này anh ta có nói thêm là gì? Vậy sau này ấy, thay vì là mẫu câu thay vì chúng ta vừa mới học, thay vì là mua hàng ở trên internet shopping mall thì bạn sẽ đi đến cửa hàng quần áo mặc thử rồi mới mua thì thao. Cái 어때요? Đây là một mẫu câu mà thường là gì đây ạ? Người ta đưa ra một cái gợi ý trong một cách nhẹ nhàng. Ở đây là mẫu câu động từ cộng với 는 게 어때요? Đấy, đây có thể là một mẫu câu tương tự với cả gì đấy ạ? Một số những cái mẫu câu gợi ý mà các bạn đã học. 그러면 마음에 드는 옷은 고를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교환할 수 있으니까 더 편할 거예요. Anh ta nói là gì đấy ạ? Thôi bây giờ thay vì đi mua hàng ở trên internet thì chúng ta đi ra cửa hàng quần áo mà chọn. Đấy, thế và nếu mà gì đấy có cái vừa ý thì chúng ta cũng có thể chọn được ngay. Thế và nếu mà có vấn đề thì chúng ta cũng có thể dễ dàng gì đây ạ? Đổi được. Thế cho nên là việc gì đây ạ? Mua hàng ở 옷가게 là gì đây? 더 편할 거예요. Đấy, đây là một đoạn comment đầy đủ cho cái việc là gì đây ạ? Người lúc đầu đã nói về việc là mua hàng, đổi hàng rồi nhưng cũng vẫn không vừa ý. Vậy chúng ta sẽ kết thúc đoạn đọc ở đây nhé. 네, 오늘의 쓰기는 교환 경험에 대해서 한번 써볼 텐데요. 여러분도 물건을 산 후에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교환한 경험이 다 있으시죠? 저도 많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교환 경험에 대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한 경험. 네, 근데 여러분 교환한 경험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떤 물건을 왜 교환하려고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먼저 어떤 물건인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교환을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문제점에 대해서 써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죠. 이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지. 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한번 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구입 물품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건을 샀나요? 구입하다는 샀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여행 가방을 샀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디에서 구입했을까요? 보름 전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보름이라는 것은 15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일 전에 인터넷 쇼핑몰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인터넷에 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인터넷 쇼핑에 관해서 공부를 했는데 어떤 어휘들을 사용했었죠? 주문, 네, 그리고 배송, 마지막으로 반품, 이렇게 세 가지 어휘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물건을 샀기 때문에 사실 물건을 직접 본 것은 아니죠. 그래서 물건을 배송을 받았는데 받고 난 후에 문제가 있어서 아마 반품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데 왜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나요? 이런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 이유는 싸기 때문이었죠. 다른 곳보다 싸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가방에 지퍼가 고장이 났던 것이죠. 지퍼라는 것은 가방의 입구, 문을 열고 닫는 그 부분에 달려있는 것이죠. 지퍼가 고장이 났다면 가방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아주 큰 것이죠. 그래서 이 지퍼가 고장이 난 문제 때문에 가방을 교환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다른 가방으로 교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배송료도 무료면 좋겠다. 이렇게 원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배송료라는 말은 아까 배송하다를 공부했는데요. 그 배송을 할 때 드는 비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돈이죠. 그래서 나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배송료를 무료로 해주면 좋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보로 글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Các bạn thân mến, trong giờ học ngày hôm nay các bạn đã học các từ mới liên quan đến hoạt động mua sắm, một số từ liên quan đến kích thước, cỡ quần áo, một số từ liên quan đến hoạt động mua, trả hàng, đổi hàng. Ở phần ngữ pháp các bạn đã học hai mẫu câu. Mẫu câu thứ nhất là 은는 대신에, mẫu câu thứ hai là 기는 하다. Hy vọng là các bạn sẽ sử dụng nhiều hai mẫu câu này trong quá trình luyện tập của các bạn. 소영 선생님 오늘 수업이 어땠어요? 네, 오늘은 쇼핑원에서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배운 내용을 그냥 책으로만 보지 마시고 실제로 쇼핑할 때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공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